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속은 계속 불편하신가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체하고 속이 답답하고 그런 증상 있으신가요? 오늘은 66세 박미숙 할머니께서 수년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다가 마음과 속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복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소화불량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6입니다. 이름은 박미숙이라고 하고요. 경북 구미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주들 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검사는 정상인데 속만 계속 불편하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고민은 60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늘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속이 막히는 거예요.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밥이 넘어가지 않고 정말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그랬어요. 특별히 바쁘거나 힘든 날에만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는 날, 장사가 안 돼서 걱정되는 날, 가족 일로 속상한 날, 이런 날이면 어김없이 속이 막혔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숟가락 먹으면 가슴이 막히는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위내시경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불편한데 검사는 정상이라니요. 선생님께 그럼 왜 이렇게 속이 막히는 거예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기능성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에 병변은 없지만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증상이 더 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속이 막혀요 하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흔들리고 그러면 위장 운동이 느려진다고요. 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위 점막이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 다 실제로 있는 증상이지만 검사상으로는 큰 이상이 안 보이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 내 속이 불편한 게 마음 때문이었구나. 스트레스가 위를 아프게 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약도 처방해 주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이완요법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증상이 생기고 약 먹으면 좀 나아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미수가,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얼굴색도 안 좋고 밥도 잘 안 먹고
건강이 걱정된다 하고 말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제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속이 막히는 증상, 검사는 정상이지만 계속 불편한 것, 이런 걸 다 털어놨어요. 친구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이거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 같아. 스트레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래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나 요즘 명상 배우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해볼래? 하고 권유했어요. 저는 명상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친구가 설명해 주니까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명상 교실이었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눈 감고 앉아서 숨만 쉬는 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머릿속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떻게 될까? 재료는 충분한가? 손님이 많이 올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가서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만큼 속이 막히지 않더라고요. 긴장되는 상황이 생기면 잠깐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몇 번 하면 마음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명상 선생님이 또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호흡을 하면 좋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밥 먹기 전에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3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밥이 훨씬 잘 넘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막히는 느낌이 덜했어요. 2달째 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바쁜 날에도 스트레스 받는 날에도 예전만큼 속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명상 외에도 다른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걷기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식당 일도 조금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 엄마가 나이도 있고 힘드니까 식당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아들이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좀 아쉬웠어요. 평생 하던 일을 그만두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니까 속도 훨씬 편했어요. 3달이 지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면 속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약도 거의 안 먹게 됐습니다. 6달이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잘 됐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마음과 속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속도 편안해요. 둘째,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실제로 있는 질환이고 실제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다. 단지 검사상으로 병변이 안 보일 뿐이에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넷째, 호흡법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깊게 호흡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위장 기능도 좋아집니다. 특히 식사 전에 호흡하면 소화가 잘 돼요. 다섯째,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집니다. 여섯째,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식당을 정리했는데 그게 제 건강에 큰 도움이 됐어요. 스트레스의 근원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상, 걷기, 호흡법, 이런 게 다 작고 간단한 것들이지만 꾸준히 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이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 10분, 걷기 30분, 식사 전 호흡 3번,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늘 긴장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훨씬 여유롭습니다.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크게 웃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검사는 정상인데 속만 계속 불편하신가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체하시나요? 그럼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호흡법을 배워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니면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만 연습해보세요. 걷기도 시작해보세요. 아침마다 30분씩 동네를 걸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며칠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사 전에 호흡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눈 감고 깊게 3번만 호흡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밥이 훨씬 잘 넘어갈 거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혹시 바꿀 수 있는 건 없는지,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저는 66이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하고 매일이 즐겁습니다. 이게 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저도 60이 넘어서 명상을 배웠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하기 힘들면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친구 덕분에 명상을 알게 됐고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복지관, 문화센터, 병원,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제 고민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니까 다들 이해해주고 도와줬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속을 아프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속도 편안해집니다. 호흡법, 걷기, 명상, 이런 간단한 것들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실제로 있는 질환이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 건강한 속, 행복한 매일,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안하게, 속 편안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66세 박미숙 할머니께서 수년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다가 호흡법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단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음과 속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스트레스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 그리고 호흡법과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소화불량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호흡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눈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식사 전에는 꼭 3번 깊게 호흡하고 드세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